안녕하세요. 빈나키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웨딩 부케 어레인지먼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깔끔하고 엘레강트하고 꽃들이 앞으로 떨어지는 캐스케이딩 스타일의 부케입니다. 웨딩 부케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트레디셔널한 스타일의 부케, 모던한 스타일의 부케, 캐스케이딩 스타일, 페미닌한 프렌치 스타일, 그리고 가든 스타일의 부케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이 트레디셔널, 클래식한 스타일의 부케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하얀색 그리고 크림색의 부케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색을 많이 써요. 들어가는 꽃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색의 대비가 강한 부케도 요즘 인기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캐스케이딩 부케는 프렌치 스타일이 가미된 웨딩 부케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꽃도 저의 최애 꽃들이고요. 헬레보레스, 스위피. 지금 보시는 부케는 칼라릴리로만 만든 캐스케이딩 부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케는 제가 한 달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부케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감이어서 나중에 꼭 한번 만들어 보려고 첨부를 했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기대해 주세요. 웨딩 부케는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꽃들을 이용해서 웨딩 부케를 만들 생각입니다. 부케를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완벽한 형태의 그런 부케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은 모던한 스타일로 만드는 웨딩 부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형태를 만들고 이후에 플로럴 테이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리본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커버링을 해서 그 위에 진주핀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쁘게 올려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까지는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원래 클래식한 형태의 그런 웨딩 부케는 그 갤럭시 잎이라고 있어요. 이 동그란 잎인데 그 잎을 일일이 와이어링을 해서 그 와이어 그 밑에 그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테이핑을 하고 세심한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완벽하게 클래식한 스타일의 웨딩 부케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신부 부케, 웨딩 부케를 만드는 것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작업이에요. 아무래도 부케가 마음에 들어야 신부님도 행복해지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일을 했었던 플라워샵에서는 웨딩 부케가 나가기 3일 전쯤부터 꽃을 준비를 해놔요. 웨딩 부케 오더를 따로 하기도 하지만 웨딩의 컨셉이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웨딩을 위해 오더한 꽃들을 쓰기도 해서요. 가장 예쁘고 싱싱한 꽃을 골라서 프레핑을 다 해놓고 꽃 냉장고에 넣어놔요. 라난큘러스나 유난히 크게 핀 가든로즈 이런 꽃들은 와이어 작업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 작업이 뭐냐면요. 꽃의 한가운데에 반을 접은 와이어를 집어넣어야 해요. 꽃 밑에서 줄기로 이어지는 곳으로 반으로 접은 와이어 양끝이 나오게 해야 하거든요. 그 나온 와이어와 줄기를 플로럴 테이프로 테이핑을 해요. 이것이 와이어 작업이고요.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신부님이 부케를 들고 계시다가 떨어뜨리시거나 아니면 꽃이 너무 무거워서 꽃이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와이어링을 했기 때문에 꽃이 이게 똑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안의 심지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와이어 작업으로 부토니아도 만들고 코르사주도 만들 수 있고요. 화관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쓰는 꽃은 와이어 작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부케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작은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갤럭스 이브 영상 초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부케를 다 만들고 동그란 갤럭스 이브 와이어 작업을 해서 부케 밑을 감싸주는 그런 작업도 있어요. 이것은 주로 클래식한 부케를 만든 후에 이 작업을 해요.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미관상으로 좀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이유를 아신다면 밑에 댓글로 공유를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하는 동안에 부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영상을 보시면 제가 칼라딜리의 포인티한 부분이 한쪽으로 가게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고치고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었는데요. 핸드타이드 부케를 만들다 보면 손으로 홀딩을 하고 있지만 꽃이 조금씩 움직여요. 아무래도 웨딩 부케다 보니 작은 각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웨딩 부케를 디자인하기 전에 뭔가 시크하고 섹시한 부케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칼라릴리만 이용을 하면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데 저 스위피를 보는 순간 무조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합이 안 어울릴 거라 생각을 해서 스프레이 로즈도 같이 넣으려고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 꽃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로맨틱한 느낌이 나서 굉장히 기쁘게 만들었어요. 이런 스타일리시하고 깔끔한 느낌의 웨딩 부케를 칼라릴리와 스위피를 이용해서 만드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꼭 웨딩 부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핸드타이드 부케 어레인지먼트를 만들 때에도 유용할 수가 있어요. 칼라릴리로 핸드타이 부케를 만들 경우 저는 꽃을 4가지로 먼저 나눠놔요. 작고 얇은 모양의 꽃 그룹 1이고요. 그룹 2는 중간 사이즈, 그룹 3은 꽃 크기가 큰 것들, 그룹 4는 크기에 상관없이 그 포인티한 부분도 너무 예쁘고 미관상 너무 예쁘다 하는 그런 꽃들을 모아놔요. 그룹 2 꽃들, 중간 크기의 꽃들로 먼저 주로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룹 1, 작은 크기의 꽃은 필러 플라워처럼 채워주는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룹 3, 큰 사이즈의 꽃들은 주로 마지막에 쓰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크기가 큰 만큼 많은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룹 4, 미관상 예쁜 꽃들은 중간중간에 넣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파이널 터치 겸 넣어요. 스위피도 비슷해요. 스위피는 3가지 그룹으로 일단 나눠 놓고요. 그룹 1, 작은 꽃들, 꽃이 몇 개 달려있지 않은 꽃들이고요. 그룹 2는 꽃이 적당히 달렸다 하는 꽃들을 모아놓고, 그룹 3, 줄기 모양도 예쁘고 꽃도 많이 달려서 진짜 보여줘야겠다 하는 그런 꽃들, 이렇게 3가지로 나눠놔요. 예상하셨듯이 그룹 3은 중간중간에 보여주기 식으로 넣어주고 파이널 터치 겸 넣어주고요. 그룹 1, 그룹 2는 제가 칼라릴리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넣어줍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내추럴하고 비대칭한 가든 스타일의 웨딩 부케가 유행이에요. 이거는 웨딩 부케뿐만이 아니라 플로럴 디자인의 트렌드예요. 이케바나 스타일에서는 핀 프로그를 이용해서 어레인지먼트를 만드는 게 유행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좀 자유롭고 색도 대비되는 색도 좀 쓰고요.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웨딩 부케를 만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만드는 이 웨딩 부케가 올드 패션이야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클래식한 건 클래식한 거죠. 제가 아무래도 뉴욕에서 지내다 보니 아직까지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그 트렌드 스타일의 어레인지먼트를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스타일이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때 리본이 있었다면 완벽한 형태의 웨딩 부케를 보여드렸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워요. 리본이 있었다면 사틴 느낌의 크림색 리본을 썼을 거예요. 부케가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부케 모양 계속 체킹을 해주셔야 하고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한 달에 2번씩 꽃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플로리스트로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아티스트로 짬을 내서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림에 전념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와서 당분간 한 달에 꽃 영상 하나씩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림 영상 자주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드디어 부케가 완성이 되었어요. 예이! 신부님이 부케를 들면 밑으로 꽃이 흘러내리는 캐스케이딩 부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썸즈업 해주시고요. 제 채널도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한 달 뒤에 봬요. 바이!